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한동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주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좀 다른 얘기, 제목을 좀 경악이죠. 네, 테슬라가 1년 동안 700% 상승했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 단 10일 만에 이 기록을 달성한 기업이 있어서 지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게임스탑이라는 업체는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플스라던가 뭐 이런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성장 동력이 많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그렇게 쳤어요. 죽으라고 공매도 쳤습니다. 100% 비중까지 공매도 쳐왔던데 근데 이 업체는 유료원수만 500만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스라던가 그 플스 신작이 나왔죠. 5 나올 거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뭐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반려동물 용품 업체인 창업자 라이넌 코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행동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사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들이 확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뭐 이까꼴로 올라가 야 공매도 때리자 해가지고 공매도를 대거로 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공매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더 공매도를 쳤다는 소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합담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채팅방이 있어요. 게시판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기업은 좋으니까 좋은 얘기들 막 자기들끼리 이제 뽕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거는 자기 체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수익률까지 인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말씀이 왔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수익 날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새롭게 또 남들이 이미 수익 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이제 수익 나야지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가 또 뭐 앨런 머스크가 기름을 좀 부었어요. 주식 게시판에 게임스탑에 대한 트윗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쇼키즈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 거죠. 쇼키즈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쇼키즈 현상, 쇼커버링이 있습니다.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 났건 손실 났건 상관없이 그냥 주식을 공매도 쳤지 않습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10,000원에 빌렸으면 현재 주가가 7,000원이면 언제 됩니까? 7,000원에 사서 갚아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공매도죠. 이게 쇼커버링입니다. 사서 갚아주는 거를. 근데 쇼키즈는 뭐냐면, 소스키즈가 뭐냐면, 손실 난 거야. 그러니까 손절성인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내가 미리 팔았는데, 이게 15,000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사서 갚아주는 거. 이게 이제 소스키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무려 9일간 이 게임스탑의 주가가 19달러 있던 것이 1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700%의 상승이 단 10일 만에 발생했어요. 이렇게 차트가 나왔습니다. 밑에는 뭐 10달러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일봉 몇 개 가지고 폭등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가 30%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실 요즘에 미국 보면은 과거로 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지금 뭐 더 심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면 주가 또 급락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탑의 주가는 그래서 급등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머무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나중엔 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이 큰 손실을 받는데 얼마를 받냐면요. 무려 5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요.
무려 5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 운용사가 여기에 투자를 했답니다. 과거에 한 5달러 왔다 갔다 할 때 말이죠. 3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전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완전 초대박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몇 개 있었죠. 과거에 자,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있었을 때 포르쉐가 이제 폭스바겐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지분을 매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계율이 좀 커졌겠죠. 그래서 보통주를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선주를 사는 그런 전략을 취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포르쉐가 지분을 무려 74%를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지수가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20%가 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나기 시작하니까, 공매도는 손실나게 되면 손실이 무대한으로 갑니다. 주식은 그렇게 깡통이 안 나지만 공매도는 손실이 무제한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때 폭스바겐이 과거에 전 세계 1위 시가총액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980년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90조를 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 200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테슬라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40조 손실, 애플 7조, 아마존 6조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앨런 머스크는 대략 130조 원 정도 이득을 올렸습니다. 테슬라 하면은 역시 과거부터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타겟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빅테크,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비전만 좋지 이게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금 내는 거예요. 최근에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공매도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앨런 머스크도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를 했었고, 그리고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사태 되면서 이 서학개미, 테슬라는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있는지 그걸 생각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이 공매도를 테슬라에 쳤습니다. 아직은 이제 손실 중입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자, 국내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과거에 셀트리온도 외국인에게 정말 공매도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그때 뭐 사퇴하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공매도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뭐 분식회계니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해왔었다가 실제로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한때 셀트리온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30만 원까지 10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 즉 히소스키즈 현상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었죠. 과거에 HLB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HLB가 작년 임상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엄청나게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여기에요. 계속해서 HLB 아파트님이 임상 실패했다라고 공매도를 계속 때렸습니다. 계속 빠졌어요. 이래서 공매도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놈들은 손실이 무대한 대로 가고요. 그리고 계속 가져가면 이자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을 망가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빈틈이 있으면 그 악재를 부각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들이 그 타겟이 됐던 거고, 그래서 2년 전까지 한국 주시장이 정말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많은 전문가들은 또 공매도가 순기능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었죠. 오히려 이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바로 재개하게 되면 고스란히 지금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 지금 독이 바짝 오르는 상황이에요. 빈틈만 나오면 바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입니다. 저금리에서 나타나는. 근데 만약에 금리라도 올라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아마 엄청나게 득달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그대로 보게 되면 또 이런 공매도 세력들에 많이 놀아놨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얘네들이 악재를 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빠졌다가 임상시험 실패다고 빠졌다가 대량 공매도가 터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절반의 성공. 그래서 미국에 18억을 내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갔죠. 여기서 쳤던 애들 어떻게 됩니까? 다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명 숏 스키즈, 부랴부랴 사서 갚아나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 돈마이TV의 구독자분들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잡기를 빌어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HLB는 여전히 뭐 공매도에 그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어요. 여기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쟤는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최근 다시 이제 쭉 바닥을 치고 있는 과정이고, 젠백스라는 종목도 여기에서 공매도가 엄청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가 엄청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던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즉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뭐 손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은 부분을 이제 이미 상환을 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1년 전에 공매도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주식과 좀 관계가 없는, 종목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공매도한 내용 해봤고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도 공매도 세력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놈들인데요. 그놈들이 손실하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분 좋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그놈들이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초토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서학개미,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분들 정말 힘이 엄청나다.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엄청난 그런 힘을 느껴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